이런 말을 하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소흉근들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 소흉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깨 통증이나 라운드 숄더 같은 이런 운동을 찾아보실 때 소흉근이 주범이다 혹은 소흉근이 최악의 근육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매일 소흉근을 이렇게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도 어깨는 계속 불편하거나 혹은 계속 뻐근하지 않으셨나요? 이 소흉근은 여러분의 어깨나 견갑골을 보호하기 위한 보상작용을 해주는 좋은 근육입니다. 만약에 소흉근을 조금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선후관계를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흉근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날개뼈를 앞쪽으로 잡아당기고 그 아래 상완신경이 압박돼서 손저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소흉근이 이렇게 된 건 결과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요. 소흉근 아래로 상완신경총이 지나가는 것은 일단 맞습니다. 하지만 소흉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 이 견갑골의 기능이 깨지면서 상방회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흉곽과 쇄골 아래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물론 소흉근을 풀어주면 일시적으로는 그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손저림이 조금 사라지거나 상대적으로 체형이 개선된 느낌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견갑 주변의 안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흉근이 계속해서 단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운동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정거근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와이레이즈 이런 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견갑골 앞쪽에 정거근이라든지 혹은 그 뒤쪽에 하부 승모근들이 약해지게 되면 견갑골이 몸통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럴 때 소흉근이 이렇게 단축을 해서 날개뼈를 몸에다가 잡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소흉근마저 일을 안 하게 되면 몸통에서 아예 벗어나서 팔이 아래로 아예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왜 소흉근이 최악의 근육이 아닌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정거근이나 승모근이 약한 상태에서 소흉근이 단축이 돼 있으니까 무작정 계속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견갑골의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해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은 더 흔들리고 오히려 충돌증후군이나 통증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좋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칭이 가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 되지만 나쁘게 말씀드리면 안정성마저 다 깨버리는 겁니다. 소흉근 스트레칭을 강한 강도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문틀에 대고 늘리거나 아니면 체중을 싣는 식으로 많이 하시죠. 근데 어깨가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불편하시거나 어깨가 불안정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강하게 당기는 방식보다는 소흉근이 부착하고 있는 오구돌기 부착부 부분의 긴장을 낮추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쇄골뼈 아시죠? 빗장뼈라고 하는데 우리의 쇄골을 이렇게 어깨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푹 꺼지거든요. 그 푹 꺼지는 곳에 바로 1cm 아래 정도를 깊게 눌러보면 뭔가 콩알 같은 뼈가 만져집니다. 거기가 오구돌기예요. 그 오구돌기에 소흉근이 부착하게 되는데 이 오구돌기의 살짝 안쪽을 공이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눌러준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릴 때 어깨가 아프거나 저리다 하는 분들은 그냥 오구돌기 안쪽에 손을 대고 호흡만 60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흉곽들이 부풀면서 자연스럽게 소흉근이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너무 약하다라는 분들은 벽을 이용하실 때도요, 몸을 기대는 방식으로 하면 어깨가 망가지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팔을 벽에다 대고 몸통만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돌리는 식으로 해주세요. 절대로 체중을 실어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가 좋지 않거나 저리는 분들은 꼭 이런 자세가 아니어도 돼요. 살짝 팔의 각도를 조절한 상태에서 몸통만 적게 회전을 하시려고 하면 이 가슴 앞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흉근을 스트레칭 하셨으면 이제 정거근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거근이 약하신 분들은 모든 운동을 할 때 다 삼각근이나 상부 승모근만 쓰시게 됩니다. 일단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방식을 할 때 통증이 심하거나 저린 분들은 솔직히 치료부터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우리 경추 7번의 뼈를 만집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개를 숙였을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뼈를 손바닥으로 덮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견갑골을 일단 상방회전 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때 팔이 많이 저리거나 어깨가 찝히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편한 각도를 찾아서 조절을 하세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심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증상이 많이 심한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 범위가 요게 최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했을 때 불편감이 없으셔야 돼요. 어깨가 불편하거나 상부 승모근 이런 부위들이 많이 불편하다 라는 분들은 솔직히 이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치료가 우선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우리 몸통과 요 상완 있잖아요. 요쪽을 2mm 정도 벌려준다 라는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은 이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벌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삼각근을 써서 그냥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깨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이 방식은 적은 범위로 부드럽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는 각도들과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들이 모두 다를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양쪽 견갑 안정성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약한 쪽은 이런 식으로 상완과 몸통을 벌려보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움직임이 많이 불안정하고 1, 2mm 움직이는데도 떨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팔 무게를 감당 못하고 상부 승모근이나 어깨 쪽으로 계속 불편하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팔 무게를 일단 줄여야 되는데 이런 책상들에 베개를 쌓고 팔을 올려둔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흉근이 항상 단축이 되고 운동을 하실 때 뭔가 불편하고 움직임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도 강한 강도로 계속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보상작용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정거근 말고도 하부 승모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흉근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견갑의 안정성을 점점 키워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소흉근은 자연스럽게 편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어깨와 견갑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